원장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조금 알아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조금 아시죠? 언론에 나오는 정도. 예. 또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이 2013년도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사건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언론에 나온 네. 정도는 맞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었어요. 거절한 이유는 검찰하고 우리는 거래한다. 검찰 통해서 해라.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을 이제 거절해가지고 경찰이 결국 내사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내사 종결하는 바람에 지금 현직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이,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 발의돼 있죠. 아시죠? 특검법 발의돼 언론에서 있죠. 접했습니다. 예.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또는 이제 주식 매매 대역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면제되지만 퇴임 후에는 다시 이것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사안이 됐어요. 그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어쨌든 털고 갔으면, 죄가 됐든 안 됐든 털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도 경찰이 자료 제공 요청하면 거절할 겁니까? 그 당시 자료 제공 요청 거절하는 걸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답변 시간 드릴게요. 아무튼 현재 요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 있어요. 그 아시죠?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고발한 내용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식 매매 내역을 알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기존에 밝혀진 이런 내용 이외에 추가로 거짓말한 것이 내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잘 안 보일까봐 그 보세요. 그 프린트 해왔는데 이 자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당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씨 계좌 공개하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신한금융투자거래 내역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총 62페이지 분량의 거래 내역 중에 38페이지 이하만 공개를 했어요. 1페이지 37페이지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일부만 공개한 거예요. 또 마지막 장을 보면 일부 내용, 그 동부증권으로 이제 출고를 했다는데 얼마의 주식을 출고했는지 이런 내용은 지워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 동부증권으로 최종적으로 출고한 주식 수가 그때 그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증권 계좌에서 201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57만 5,760주를 총 14억 7천만 원에 매수했고 5월 20일에 이걸 57만 5,760주를 동부증권으로 출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5월 20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동부증권으로 이체된 주식 수는 총 69만 주로 나와요. 69만 주. 69만 주. 이 신한투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신한투자에서 뭐 거짓말을 보냈을 리는 없겠죠. 69만 주로 나와요. 이 계좌 수는 한 개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 걸로 보입니다. 즉 57만 5,760주와 69만 주 사이의 차액 약 12만 주를 숨긴 거죠. 이거 왜 숨겼을까요? 추정컨대 그때 해명하기에는 1월달 어느 시점부터 그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한테 1분 주세요.
이모 씨한테 그 일임을 해가지고 우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난 잘 모른다 이랬어요. 그래서 1월부터 2월 사이에 그때 매수한 것이 57만 뭐 몇만 주 됩니다. 근데 동부증권으로 5월 20일 날 출고한 주식 수는 69만 주예요. 약 12만 주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결국 2010년 1월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거래 또는 매수했던 수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모 씨와 관계없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거나 거래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됐는데 이제 답변해 보세요. 왜 그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해 가지고 그 당시 털고 왔으면 됐을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어요. 앞으로도 거절을. 지금 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13년권 관련돼서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서 그 혹시 이제 접수된 공문 같은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공문 접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있든 없든 전화든 뭐 예. 아마 전화로 요청했을 것 같아요. 이거 수사 절차를 문의하고 자료 제공 요청한도 보낼 수 있겠냐. 네. 문의를 했는데 거절했으니까 이게 결국 금감원을 잘못 받아가 내서 정리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금감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뭐 이 전화든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 자료 제공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예. 내용이 없다 모르겠다 공식으로 받은 요청받은 게 없다 이렇게 답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셨던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된 건이라든가 그 전에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여러 건 관련된 것들 자료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있고 검경 구별 없이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 취임한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잘하자 그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드리는 말씀 취지는 13년도에 이제 저희가 공문이 안 남아 있고 사람이 안 남아 있다는 취지고 이제 다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협조하는 그 당시에 그 자료 제공 거절한 거는 적절한 거였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협조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을 올리자면 필요한 경우 자료가 필요하면 아마 사전에 이제 전화를 통화할 수도 있고 내용을 협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뭐 자료가 있거나 내지는 구체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공문을 주고받거나 관련 자료를 좀 하는 게 좀 단계별로 어떤 사전 어떤 뭐랄까 이제 태핑 단계가 있고 실질적인 그 협조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13년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적인 그 허위 사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 아니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